안녕하세요. 세계사이버대학 청소년복지상담학과 구승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성문화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청소년기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의 청소년기는 어떠셨나요? 또 여러분들은 청소년기 때 어디에 가장 관심이 있으셨나요? 또 지금의 청소년들을 또 어떻게 보시나요? 성인이 된 마당에 우리가 청소년들을 보는 시점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내가 청소년이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뭐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10분간 진행될 청소년과 성문화에 대한 강의는 청소년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청소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성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청소년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의 세계, 성이라는 것, 성은 성인의 전유물로 생각하시나요? 청소년들의 삶에서도 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성을 낭만적이고 열정적이며 신비로운 것으로 바라보고 긴장과 설렘을 가진다는 것이 성인과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청소년 성 문화를 굉장히 청소년과 성 분리해야 돼. 벌써?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걱정하시고 또 가능한 한 격리해야 되고 또 어떤 성에서 청소년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라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의 생활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과 또 유해한 성인 사이트에 많이 노출됨으로써 우리가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참 무리는 아닐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러한 음란물과 또 성인 사이트에서 잘못된 성문화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 성문화를 어떻게 또 이해해야 될까요? 먼저 청소년들의 어떤 이성교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남녀공학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성을 접하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좋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거 안 되는데 쟤네 공부해야 될 나이에 벌써 이성교제를 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성관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잘못 지도하면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먼저 이성관계는 우리가 우정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성적인 연애관계라고 하는 것을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관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동성 간에만 우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 간에도 우리가 우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정관계라고 하는 거는 친밀성이라든가 정서적인 어떤 지지라든가 또 감정적인 결속이라든가 라고 하는 것들을 그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성적인 연애 관계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아주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다든가 몰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대방과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매력에 집중한다든가 질투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주요 특징으로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성교제하면 우리가 앞에 우정관계보다는 성적인 연애관계에 몰입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청소년의 이성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성교제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닌데요. 긍정적 의의는 무엇인가 보면요. 일단 우리가 인간은 어떤 애착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착 인물 집단이 굉장히 확장된다라는 점에서 좋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성교제를 통해서 성적인 정체감과 성 역할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이성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돼서 이것은 우리가 관계망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성을 키운다든가 아니면 어떤 정신건강이라든가 적응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친밀감 형성 능력을 확대시키는데요. 여기서 친밀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친밀감, 단순히 친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친밀감이 올바로 형성되는 것은 일단은 어떤 사귀는 두 상대가 굉장히 어떤 불평등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이 내가 쟤를 좋아하니까 쟤한테 무조건 맞춰야 돼. 쟤가 하라면 뭐 다 해야 돼. 이건 잘못된 친밀감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중요하고 내 생각, 내 의지를 굉장히 먼저 생각해 본 다음에 그것을 상대방에게 적당히 거절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상대방과 친한 그런 어떤 친밀감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친밀감 형성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또 이성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성교제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잘못된 관계로 가는 것은 뭐 어떤 것이 있나 보면은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을 한번 보면은요, 일단 청소년들은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과반수가 찬성을 합니다. 근데 이런 혼전 성관계에 찬성하는 그 이면에 청소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관계로 인한 어떤 임신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육이 단절된다라든가 가족과 어떤 부정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라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어떤 혼전 성관계를 굉장히 낭만적인 것이나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학생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성의식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학생은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하는데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도 빼는 거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학생들이 좋아할 거다. 이런 생각들이, 잘못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방안이 어떤 것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학생들에게는, 나도 성적 주체야 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대상, 객체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학생들도 나는 성적 주체이기 때문에 당당히 거부할 권리가 있고 내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청소년의 성문제 중에는 우리가 어떤 섹스 중독, 다른 말로 성적인 강박증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남자의 어떤 섹스 중독은 능력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자의 섹스 중독은 정숙하지 못해. 이런 생각, 잘못된 어떤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성적인 어떤 자율성과 섹스에서 각자를 성적인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섹스 등 상대방의 어떤 성행위 시 일단 내가 그것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점을 맞추어서 혹시 내가 거절하면 내 남자친구가 나를 거부하지 않을까,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성적인 관계에서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기쁨과 또 행복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한 어떤 상태,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성행위인데요. 성행위가 단순한 어떤 육체 관계라 성충동의 만족이 아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심오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행위가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형성해야 하는 어떤 토대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된 어떤 성행위로 강간이라든가 성추행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에 몰입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방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온라인상에서의 음란 채팅이라든가 음란물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들이 정말 많이 접하는 어떤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런 온라인이라든가 또 음란물 접촉 경험은 아마 사춘기 청소년들이라면 정말 누구나 많이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잘못된 거다, 왜곡된 거다라고 하는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냥 보면 사실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현실에서도 이래, 이런 생각을 보고 실제 오프라인에서 그것을 해본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데서는 우리가 문제성이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왜곡된 성지식과 성태도를 형성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필요하고요. 청소년들도 스스로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거는 그냥 어떤 단순한 재미나 어떤 상업성으로 꾸며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어떤 성범죄는 온라인을 많이 접촉한 청소년일수록 많이 자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또 우려도 하지만 건전한 사이버 공간으로 이성교제를 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는 예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 홈피를 통한 교제라든가 또 의견을 교환한다라든가 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이성교제 공간으로서도 우리가 충분히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요. 또 활용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또 청소년 성매매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매매의 주된 통로는 인터넷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성매매는 엄격히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고요. 또 청소년 성매수자는 우리가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인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전문직 종사자,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사회 지도층인 사람들, 또 심지어는 어린이를 돌보는 뭐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청소년 성매수자는 어떤 사람일 거야 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가출 청소년과 채팅 청소년은 성매매 제의를 가장 많이 받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간에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지금 현대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청소년 성매매 단가가 낮아지고요. 그만큼 쉽게 청소년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인터넷 환경을 확장하고 개선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청소년 성매매는 뭐 PC방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은밀한 곳 또는 뭐 이렇게 어두침침한 곳, 그러니까 컴퓨터를 좀 이렇게 불건전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그런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는 좀 공동 장소에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개방된 공간에 청소년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올바른 성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현행 성교육은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신체의 변화라든가 이런 데 좀 아직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거 좀 형식적인 성교육이 아니라 또 현실적인 어떤 사례, 성매매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든가 뭐 혼전 임신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게 되는가라든가 그러한 어떤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성교육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매매 청소년들에 대한 처리 문제를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의 어떤 처벌 기준은 청소년은 좀 면제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청소년도 이 경우에는 좀 처벌을 받도록 한다든가 특히 어떤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상을 공개하는 이제 그러한 방책들이 조금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이 어떤 청소년과 성문화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었습니다. 청소년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제 청소년의 성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금지하기보다는 잘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성인들의 방향, 올바른 행동 방향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